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포스텍의 이승우라고 합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테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테드에 나와서 이런 강연을 하나 참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테드의 초청을 받을 줄이야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요. 그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어떤 주제로 강연하실 겁니까?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은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밖에 없겠다라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지만 과학기술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을 잘 이용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던 것들을 다 반성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과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과학으로 암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정말로 제가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주제이다. 아까 박성민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인생을 걸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 꿈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800만 명의 암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통계가 대변하는 숫자는 아마도 좀 더 덜하겠죠. 더 많은 숫자가 죽었을 겁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바로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인 32년째 암으로 가장 많이 죽는다. 제 할머니께서도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리고 3년 전에 제 아버지까지 한국인 사망률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기억들 많이 가지실 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 암이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데 그러면 암에 대해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양에서는 암을 이렇게 한자로 썼다고 합니다. 이 한자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자를 자세히 보면 병들 역변에 바위암 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유발하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불규칙한 덩어리를 암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교적 정확하죠. 암에 대한 얘기로요. 서양에서는 그럼 암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서양에서는 암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캔서라고 합니다. 또는 악성 종양, 멜리그넌트 튜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캔서라고 하는 이 어원이 어디서 온 것이냐?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어원에 대해서 항상 조금씩은 알아봐라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암이 캔서라는 어원은 칼키노스,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칼키노스라는 데서 왔다고 그래요. 이 칼키노스의 어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게. 이제 곧 게철이 오죠. 구룡포에 맛있는 게 생각만 해도 기침이 됩니다. 포항의 자랑인 네. 왜 게라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암 덩어리가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앞으로도 없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암이 덩어리 같은 형태가 게처럼 이렇게 게 등딱지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고 그리고 그걸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그 주변으로 암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혈관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혈관들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모습들이 마치 개와 닮았다 해서 개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암을 조금 더 우리 그래도 포스텍에 있으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세포가 조절되지 않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지 않아야 되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라서 결국은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 전신을 돌다가 다른 조직으로 가서 또 덩어리가 되고 결국은 그 침입한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죠. 암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모든 문헌에는 사실 암을 묘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은 같이 있었던 질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먼 옛날에는 암 환자가 아마 굉장히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암보다도 훨씬 무서운 질병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염, 항생제가 없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살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암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인류는 정말 20세기가 정말 과학과 의학의 발전의 시기였다고 생각되고 지금 우리 21세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금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암의 3대 치료법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치료법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암의 덩어리를 없애는 것이죠. 그건 수술이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세포를 뭔가 이렇게 표적해가지고 죽이는 항암요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의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암을 정말로 괴사시키는 이런 세 가지 방법 다 아시죠? 이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공통점을 저 스스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만 발견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비자연스러운 방법들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개발한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철학과 과학과 의학의 할지라도 비자연스러운 건 정말 비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3대 치료법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치료법이 갖고 있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시술이 제한적이고 높은 부작용이 있고 생각만큼 치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인간이 어쩌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 치유력을 통해서 암을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습니다. 사이비 종교 같은 주술과 같은 이런 것들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하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을 통해서 또 과학의 어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근원적인 힘이 곧 질병의 진정한 치유력이라고 히포크라테스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이 말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을 때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정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거를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죠. 면역이라는 어원은 면하다는 겁니다. 영어로도 immune, exemption, 면하다는 뜻이거든요. 뭐로부터 면하다는 것이냐면 역으로부터 면한다는 것입니다. 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역병, 연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균으로부터 돌린 병들, 그런 데서부터 자기가 면제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거를 면역이라고 했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실 비슷한 어원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그게 보이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면역력이란 맞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미생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와 같은 조직이고요. 우리 인간의 총세포가 약 10조 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1.5조 개가 면역세포입니다. 지금 테드 강연을 하고 있는 저나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지금도 여러분들 몸속의 면역세포들이 조직 어디선가에는 자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를 통해서 면역력이라는 것은 제 생각인데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연적이고요. 굉장히 특이적입니다. 이따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 보호적인 방법을 통해서 발전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암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이 이런 근원적인 질병의 치유력이, 그 뭐 제 얘기입니다만, 면역력을 통해서 정말 이걸 극대화한다면 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저는 면역력 작용의 절대 명제를 여러분께 다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셀프와 비자기, 넌셀프를 구분하여 작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상 조직, 비자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균, 예를 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순간 굉장히 끔찍한 질병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자기와 그러니까 셀프와 넌셀프를 어떻게 구분하여 면역력이 작용하는가, 이것을 밝히는 게 현대 면역학의 사실 주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러면 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은 그렇다면 면역체계도 자기 세포잖아요. 그럼 자기입니까? 비자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은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비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암세포가 비록 못나고 참 안 좋은 놈이지만 자기 세포에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아니에요? 자기죠. 근데 우리가 이 암세포는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유전자하고는 달리 돌연변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학적으로 봤을 때 비자기죠. 그렇지 않나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인 것 같지만 비자기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이게 내 것 같지만 내 것 같지 않고 뭔가 내 거라고 얘기하는 뭔가 좀 깨름칙하고 뭐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면역 체계가 과연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인가 딜레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들과 면역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결과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가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저는 이게 맞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암과 면역력의 상호작용 간에 있어서 면역력이 이 편집을 한다. 그래서 Cancer Immuno Editing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에서 암세포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면역세포는 이 암세포를 비자기로 인식하고 이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암이 소멸돼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부 암세포들 중에서는 이 면역력을 피해갈 수 있는 돌연변이를 획득하게 됩니다. 아니면 걔들만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포인트마다 다르지만 그러면은 그 상황이 됐는데 이 면역력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자, 이 시기를 개념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평형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가 결국 면역력과 암세포와의 어떤 힘의 균형 상태에 있다가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대부분 이깁니다. 그러면은 암이 소멸되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암세포의 힘이 더 클 때 혹은 면역력의 힘이 약할 때 암세포는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서 탈출의 시기로 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탈출의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고 이 덩어리는 암 면역력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암이 덩어리가 되는 순간 우리 면역 세포들이 길을 잃습니다. 이게 마치 자기 조직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조직을 공격해도 될까? 라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면역력이 면역세포들이 주변에 있어도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탈출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 가장 신경 써야 될 시기는 어디일까요? 저는 대부분 제거와 평형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형의 시기. 평형의 시기 때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면역력을 잘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암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 평형의 시기를 얼마나 잘 넘기느냐, 즉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면역력을 계속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암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면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잠 일찍 게임 그만하고 저녁에 좀 일찍 자고 기름진 야식들 너무 시켜 먹지 말고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말고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면역력을 획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항암 면역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 암세포가 이렇게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럼 우리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암세포 암 덩어리에서부터 길을 잃은 이 면역세포의 길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라는 개념이 항암 면역 치료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과학의 힘으로 하지만 비자연스럽지 않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힘을 극대화시키자. 그럼으로써 이 암을 극복하자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항암 면역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암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평형의 관계로 다시 되돌리자라는 것이 항암 면역 치료법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스는 올해 획기적인 발전으로 2013년에 항암 면역 치료를 꼽았습니다. 항암 면역 치료, 지난 10년간의 이 항암 면역 치료의 발전은 정말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임상, 우리 근처에 거의 다 다가와 있습니다. 이 항암 면역 치료의 발견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암은 95%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치라고 생각했었던 정말로 어렵던 암들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란 잡지가 이걸 선정한 이유는 어쩌면 과학적인 발견과 앞으로의 긍정과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는 어떤 희망적인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과학을 통해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비자연스럽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즉 과학기술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힘과 이 두 가지를 잘 결부시켜서 드디어 우리 인류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단서를 발견했구나 라는 선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믿음이 여러분들께도 전달되었으면 생각하고요. 언젠가 우리 인류가 암의 공포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딸아이가 저한테 준 카툰을 소개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하지만 제 이름이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뮤놀로지라는 면역학이라는 얘기가 있고 골프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책도 있고 면역학의 상징과도 같은 항체가 있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실험동물인 생쥐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굉장히 똘똘하죠. 그래서 제가 저 아이가 저한테 준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열심히 면역학을 공부해서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하트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제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